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신의 배수진이라는 주제입니다. 배수진은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 라는 뜻입니다. 배수진 같은 경우는 옛날 병법에서는 다 금기시하고 있던 것인데,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법에서는 오른쪽에 산을 두고 왼쪽에 강을 두고 그렇게 전투를 하라는 식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한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을 등지고서 전투를 하는 그런 배수진을 시행한 것이죠. 당시 한신은 위나라와 대나라를 물리치고 조나라로 진격을 했는데, 그 조나라의 군대는 정영구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20만 가까운 병력이 조나라 군대가 있었는데, 당시 한나라 군대는 신병으로서 3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주력이었던 그 잘 훈련된 부대들은 유방이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신 같은 경우에는 그 오합지졸에 불과한 3만 명의 병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병사를 갖고 조나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이 대나를 통해서 그 조나라로 들어갈 때 그 길이 무척이나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차 두 대가 교차하기가 어려운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나라의 광무군 이자거라는 인물은 조나라의 대장이었던 진여에게 정영이라는 곳의 지역이 좁으니까 결국 한나라 한신은 군량 수송대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3만의 경기병을 이끌고 새끼를 이용해서 한신의 후방을 공격해서 그들의 수송대를 막으면은 한신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나라의 대장이었던 진여라는 인물은 사실 대나라의 왕입니다. 당시 조나라에 와서 조나라 왕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대나라가 한신에 의해서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도 해야 되고, 당시 그 조나라는 자체적으로 20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신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3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여가 생각하기에는 전면전으로 맞붙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진여 같은 경우에는 한신이 겁을 먹고 도망칠까봐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무군 이자거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신은 첩보원으로부터 진여가 이자거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 작전은 한신으로서도 참으로 곤란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여가 이자거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 용감하게 정영 지역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영 30리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일단 부대를 멈추고 가볍게 무장한 그 기병대를 2,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2,000명에게 한나라의 깃발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의 깃발 붉은 깃발이었는데, 그 붉은 한나라의 깃발을 주고서 이 새끼를 통해서 정영으로 미리 가서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몰려 나오게 되면 그 뒤를 돌아서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조나라의 깃발을 모두 뽑고 이 한나라의 깃발을 성벽에 꽂아라 하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정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나라의 정영지대 앞에서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면만이라는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을 면만수라고 불렀는데, 한신은 그 면만수 앞에서 자신의 정예병을 1만을 추려서 그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조나라의 진여가 공격했으면 참으로 참패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신 같은 경우에는 진여가 한신의 군대를 모두 모아놓고 한 번에 처치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일부 군대가 지는 걸 보고 도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신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의 군대를 일단 보내서 면만수를 배수진으로 해서 진을 치게 하고 나서 나머지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한신은 부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나라 군대 앞에서 도발을 하게 되니까 조나라 군대는 이때다 하면서 일제히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신의 그 오합지졸은 얼마 못 버티고 강 쪽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강 쪽에는 이미 진을 치고 있던 한신의 그 정예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나게 되면 강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싸우게 되니까 조나라 군대도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싸우다 결국 조나라 군대도 일단 철수하고 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일단 부대를 돌려서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성벽에 온통 한나라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조나라 군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빽빽하게 성벽에 한나라의 깃발이 꽂혀 있는가 하고 두려움을 갖고 군사들이 동요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한신의 군대가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앞뒤에서 군대가 포위가 된 형국이 되다 보니까 조나라 군대는 서로 간에 밟고 밟히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신의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대장인 진여도 결국 죽게 됩니다. 조나라 왕 헐은 사로잡힙니다. 이 싸움을 정형대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배수진이 전략적인 작전으로서 종종 사용되게 됩니다. 정형 싸움에서 한신의 군대가 크게 이기게 되니까 옆에 있던 연나라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한신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한신 같은 경우에 그날 전투가 끝나고 나서 병사들과 함께 회식을 했는데, 그때 부하장수들은 한신에게 어떻게 병법에서 금기시하는 배수진을 칠 생각을 했습니까? 왜 배수진을 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신은 자신의 부대들은 신병들로 구성된 오합지졸로서 살아날 길이 보이기만 하면 전투를 하기보다는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배수진 같은 경우에는 병법에도 그와 비슷한 예가 있다. 손자병법에도 사지에 빠지게 되면 열심히 싸워서 살 길이 열린다 하는 말이 있다. 이것도 일종의 병법을 이용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신 같은 경우에는 배수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의 성벽에 조나라의 깃발을 한나라의 붉은 깃발로 바꿔 닮으로써 조나라 군사의 심리적인 두려움을 부추겨서 전쟁을 승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진은 한신의 천재적인 군사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